뭐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10의 6승, 이게 10의 6승, 요게 만약에 10의 6승 동안 이거 잘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10의 6승 동안 두 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10의 6 마이너스 6승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에 지금 두 번 사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은 하나의 주기, 이게 제일 생각해 보면 하나의 주기, 한 번 주기가 이게 t잖아.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c-6승이고. 그럼 주파수라는 건 1 over t니까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2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2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지. 2메가헤르츠 주파수가. 그러면 이거 2메가헤르츠니까 어떻게 이거 사인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움직인다고. 사인의 2파이 곱하기 ft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은 사인의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0의 6승 t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캐리어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캐리어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캐리어의 주파수는 이게 2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되는 거지. FC는. 그러니까 FC는 2 곱하기 10의 6승 2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지. 2메가헤르츠. 근데 이건 이제 주파수 FM 변조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지금 보니까 이게 1일 때 1인 구간 요 구간 1인 구간에서 1인 구간 1인 구간 1인 구간 1인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이제 달라지네.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야? 이게 4번 들어있네. 주파수가. 아니 사인파가 4번 들어있잖아.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주기는 4분의 t는 t1은 4분의 10-6승이고 그리고 주파수는 f1은 어떻게 4 곱하기 10의 6승 4메가헤르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이 마이너스 1일 때 실제로는 0이야. 0일 때 0일 때 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10의 마이너스 6승 동안 하나라고. 그러면은 t2는 어떻게 1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래서 f2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10의 6승 1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지. 1메가헤르츠. 그래서 뭐 이거에 따라서 이게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나타나면은 디지털로 0 아니면 1이면은 훨씬 쉽지 이게. 실제로는 뭐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 요 앞에 우리가 이 계속 변하는 거 있잖아. 이 MT가 이게 막 계속 변하는 거죠. 사인 파점 요렇게 변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분했을 때 코사인으로 변하고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변하면은 사실 좀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좀 파악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지면 1이 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다가 1이 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다가 마치 이렇게 그냥 딱딱 두 개의 레벨로 끊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쓰게 돼. 디지털. 이거는 사실상 디지털 신호라고. 디지털 신호라고.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거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PM다. 이게는 PM이지. PM인데 그 페이즈가 1일 때는 이제 페이즈가 어떻게 됐다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페이즈가 달라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주파수는 똑같네. 이게 주파수는 똑같잖아. 왜냐면 주파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 동안 두 번씩 들어가 있으니까 주파수는 F1이나 F2는 두 개 똑같네. 2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되겠네. 그러니까 2메가 헤르츠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이즈가 달라진다. 페이즈가 달라지면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끊어진다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도. 지금 네트워크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이거는 뭐 내가 끊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이게 목소리가 계속 끊어지는 거야?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냥 나는 진도를 나가는 수밖에 없고 이 녹화를 내놔 할 테니까 그걸로 좀 보도록 해요. 혹시 너무 안 좋으면은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페이즈가 달라진다. 결국 1일 때는 어떤 페이즈 이거는 사인파 그대로 가니까 이 페이즈가 이 부분 1일 때는 사인파 그대로 가는 거니까 요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페이즈가 제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는 거잖아. 페이즈가 180도 돌아가는 거야. 페이즈 파이만큼. 그러니까
부행하는 기계음밖에 안 들린다고? 왜 그렇지? 잠깐만, 내가 다시 해볼게. 내가 다시 하면 나갔다 아니,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다 저장이 안 되는데. 공유 중지하고. 왜 그럴까? 이거 학교 내 지금 쓰고 있는데, 5G로 바꿔볼까? 잠깐만, 내가 바꿔볼게, 한번. 뭐야, 또. 뭐, 이거 학교 내 좀 뭐 와이파이 이상한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는. 어, 하여튼 뭐 봅시다,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페이즈가 이거 달라진다고, 이거는. 페이즈가 달라진다라는 건, 페이즈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페이즈가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게 사인의 2파이 f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데, 세타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두 개로 나눈다. 이거 BPSK라고 그러는데, 이 디지털에서 세타를 0하고 180도, 그러니까 0하고 180도니까 0이고 그 파이라고 둬야지. 파이라고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첫 번째로 0일 때,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는 어떻게 sin 2파이 ft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로 세타가 파이일 때, 그러면 sin의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0일 때는 sin 2파이 ft로 보내고, 그 다음에 파일 때는 sin 2파이 ft 플러스 파이로 보내면 된다고. 이 0이니까. 그럼 이거는 뭐 그대로고, 이건 그대로인데, 이거는 파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에 파이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마이너스 사인의 2파이 ft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게 나타나,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게 이게 사실은 BPSK라고, PSK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PM을 하고 있는데, 신호 자체가 원래 디지털 신호 자체가 지금 이 신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디지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원래 MT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MT가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0, 1, 0, 1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PSK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울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PSK. 요게 이제 핵심이야, BPSK가. 뭐 그런 거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뭐 이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오늘 뭐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인파야, 사인파. 그럼 여기 어떻게 15 마이너스 4승 초등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 지금 사인파가. 몇 개가 들어있어? 3개 들어있네, 3개. 3개 들어있고 1개 들어있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서 T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0초부터 15 마이너스 4승초까지는. 그러면은 3분의 12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F1은 12 마이너스 4승초분의 3.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4승 헤르츠. 뭐 이렇게 되겠지. 헤르츠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니까 지금 하나만 10 마이너스 4승초 동안에 하나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럼 T2는 어떻게 돼? 15 마이너스 4승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F2는 15의 마이너스 4승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는 10의 4승 헤르츠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1t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이니까 사인의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이게 3 곱하기 10의 4승 t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10의 4승부터 2 곱하기 10의 4승은 사인의
2파이 곱하기 F1이 10의 4승 T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사실 PM 이거는 FSK이고 FM 신호이고 요거는 PM 신호인데 사실은 요거는 01, 01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FSK랑 같아. FSK 디지털에서 같다고. 이거는 PSK랑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10-5승 초마다 있는 거예요. 10-5승 초마다. 그러면은 T1이 이게 두 개 있잖아. 두 개. 이것도 두 개 있다고. 그럼 주파수는 똑같겠네. 주파수는. 그러면은 T1하고 T2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0-5승. 이렇게 되면 F1하고 F2는 같이 2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10의 5승 는 5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12 5승 헤르츠가 되잖아. 요게 이제 주파수가 되는 거. 주파수는 똑같은데 하나는 페이즈가 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의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승 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는 사인의 2파이 곱하기 10의 아니 2 곱하기 왜 안 돼? 15승 t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고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사인의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승 t에다가 플러스 파이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 플러스 파이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음과 같을 때 FM, PM 변조된 신호를 그리시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일단 이게 변화가 되니까 MT에 따라서 변화되니까 어제 얘기했지만 프리퀀시가 여기에서는 그 자체로 하면 이게 프리퀀시가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죠. 여기 이쪽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라고. 성분이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건 다 로우 프리퀀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거 봅시다. 쭉 따라와서 하이 프리퀀시는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내가 좀 그림이 좀 안 돼. 여기서는 막 빨라지겠지. 빨라지다가 천천히 이게 이제 연속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좀 잘 못 그려서 그래. 이거 뭐 요런 식으로 이거 빨리 막 움직이다가 또 천천히 되다 여기서 이제 이게 천천히 되다 여기 빨라지고 요런 식으로 되지. 이게 FM 신호지. 그 다음 PM 신호는 어떻게 되느냐. PM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PM은 이게 페이즈가 MT가 바로 되면 굉장히 그리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DMT를 구하면 돼. DMT를 미분한 걸 그리면 된다고. 미분한 걸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DMT로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기울기 일단 먼저 그려야 돼. 그래서 DMT를 미분한 걸로 쭉 그림을 그리면은 이건 좀 더 내려갑시다. 미분한 걸 그리면 어떻게 돼서 기울기가 0이고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이제 주파수를 하면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가 되겠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가 되겠네. 로고 이쪽은 하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는 굉장히 빨라지다가 그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여기 빨리 변하는 걸로 하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변하는 걸로 뭐 이게 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여기는 빨리 막 변하는 거고 천천히 빨리 변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PM이 되겠지. PM 신호를 그려라. 그러면 요렇게 변한다고. 사실은 요거 여기 뒤에 나오거든. 요 그림 나와 이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한 그림은 요렇게 대충 요렇게 그리면 돼. 이건 내가 지금 그린 건 좀 대충 그린 거. 이게 이게 고주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저주파, 이 고주파는 여기고 이게 고주파고 그 다음에 이게 고주파 이렇게 PM으로 되면
이렇게 돼. 예. 기울기가 이제 뭐 이게 기울기를 그리면은 그걸 어떻게 되겠어? 10-4승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10-4승분의 2가 되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4승 이게 기울기라고. 기울기. 마이너스는 이쪽 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이거 그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PM과 FM과의 관계는 이게 MT를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FM이 변화하면은 이게 MT가 이게 뭐 코사인이나 사인에 별 상관없어. 코사인 사인은 뭐 어차피 파이를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2분의 파이만큼 더 대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이 FCT에다가 더하기 여기 FCT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m 타우 d 타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k에 상수를 어떻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MT를 일단 적분해주고 MT를 적분해주고 MT를 넣어서 MT를 적분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PM 변조기 뭐 이 페이즈 요거는 이미 적분됐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FM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MT를 미분해가지고 똑같은 얘기야. 미분해서 MT를 미분해서 FM 변조기를 해도 뭐 똑같은 뭐 어차피 같은 얘기야.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림에 보인 신호에 대해서 뭐 FM, PM이 되는데 FC가 이제 캐리어가 100MHz고 KF가 10의 6승이고 뭐 KP는 10의 5승 뭐 이거는 25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면은 결국 주파수가 FI가 이렇게 된다 했거든. FI가 FC에다가 KF에 곱하기 MT 이렇게 주파수가 순시 주파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FC가 100메가니까 100메가라는 건 10의 6승이잖아. 그러면 100메가니까 10의 8승이 되겠네. 10의 8승. FC가 18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F 요 상수, 요 앞에 상수를 뭐 MT에다가 상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상수가 10의 6승이 붙이네. 10의 6승이다. MT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요 뭐 MT가 예를 들어서 MT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인다. 1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맥시멈 값은 1이니까 그리고 이게 뭐 1을 빼주면은 이거 99메가이고 이거는 101메가 이렇게 돼. 하여튼 뭐 그렇고 그리고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다음 이거 우리 기말고사를 원래 예정이 언제야 6월 18일 날 수업 시간에 보기로 했거든. 예, 뭐 얘기했잖아. 지금 다 들리지? 이거 지금 들려? 지금은? 네. 네, 지금은 좀 괜찮아? 아마 안 울려? 네, 하기로 했는데 내가 다음 주 보니까 이게 이 금요일 날 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뭐 이렇게 학회를 가야 돼. 학회 뭐 자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6월 18일 금요일 날 시험은 아니라 이걸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 변경. 뭐 안 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냐면 6월 16일이잖아. 수요일 날 수업 시간으로 아니 또는 뭐 저녁이라도 상관은 없어. 난 수요일 날은 여기 있을 거거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내가 저기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 또는 뭐 저녁 시간에 뭐 1시간 15분 정도 해서 이렇게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안 된다, 나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이게 안 되면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원래 수업 시간에 하면서 나는 못 들어가고 그 조교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하다가 좀 질문거리가 있으면 내가 그걸 대답을 못 하거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 난 도저히 안 된다. 수업 시간에 6월 16일 날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지금 변경 수업 끝나고 저녁이면 뭐 저녁 시간 뭐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나는 아무 때나 상관은 없어 사실 뭐 20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건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해보고 그러면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 하여튼 1번하고 2번하고 저녁 시간은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3번 나는 안 된다. 3번 나는 이날 안 된다. 6월 16일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일단 3번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어, DSP 시험이 있어가지고 뭐 DSP 시험 어차피 그것도 하면 되는데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16일 날 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도저히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걸 가야 돼.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나 웬만하면 내가 있을 때 시험 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보니까 이게 내가 사실은 내 수업인데 내가 이 수요일 날은 요게 끝나고 나면 1시 반부터 끝나고 나면 3시부터 또 DSP는 시험이 그게 정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1번은 또 지금 통신공하고 하는 사람이 있네. 요 2번, 3번만 합시다. 2번, 3번 요거만 합시다. 지금 뭐 컴플레인 하니까. 저녁 시간에 하든지 나는 16일날 도저히 안 된다. 16일날. 그러니까 3번인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지금 빨리 얘기를 해봐. 얘기를.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원래대로 시험 쳐야 돼. 내가 3번 도저히 16일날 난 저녁 시간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럼 좀 얘기를 해봐. 얘기를.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은 16일날 저녁에 하는 것도 저녁에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몇 시쯤 하면 좋을까? 몇 시쯤에? 뭐 난 18시부터 해도 되고 18시부터 뭐 한 1시간 15분 원래 1시간 15분 하기로 했으니까 9시부터 해도 되고 저녁 시간이니까 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지금은 이게 된다고 하니까 저녁 시간에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 요거는 투표를 해봅시다. 뭐 16시부터 해도 됐다. 그럼 17시부터 해야 되겠다. 요거는 한번 어떻게 내가 투표를 해야 되나? 요 채팅으로 있잖아. 여기 줌의 그룹 채팅 여기 있잖아. 요걸로 한번 쭉 좀 보내봐 이거. 그리고 혹시 내가 다시 물어볼게. 나는 저녁 시간에 도저히 안 된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은 뭐 얘기하기 그러면 하여튼 여기 채팅창으로도 얘기해도 괜찮아.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돼. 18일 금요일 수업 시간에 해야 돼. 요좀 얘기를 해봐 이거. 이현재 지금 한 명씩 해볼게 내가. 이 한 명. 이건 또 17시도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얘기를 해봐. 시간은 상관없고. 그러면은 16일 날은 내가 수업을 안 할 거야. 16일 날 수업 안 하고 내가 오늘 하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이 또 있잖아. 그럼 그때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6월 우리가 15일 화요일 있잖아. 화요일 저녁에 내가 한 18시부터 더 만약에 이게 16일로 정해지면은 16일 날 그 전날 저녁 18시부터 내가 줌을 열어둘 테니까 이 지금 수업하는 줌하고 똑같은 거야. 줌을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아무 질문이나 해도 괜찮아. 아무 질문이나. 어. 질문을 받는 시간을 이때 받겠다라는 거야. 사실 어차피 대부분 보면은 뭐 공부를 그 전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요때 그 수업 시간에 안 하면은 하여튼 요렇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만약에 시험을 치게 되면은 수요일 날 수업 시간은 수업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저녁에만 시험을 칠 거야. 음. 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요걸 바꾸면은 뭐 이게 18시가 더 많네. 18시가. 그러면은 하여튼 그러면은 요 뭐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통신 기말고사를 6월 16일 이 수요일이야. 수요일 날 18시부터
19시 뭐 한 15분까지 이렇게 뭐 수업 시간 딱 이렇게 뭐 한 20분 할까? 20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확장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6월 15일 화요일 날에 내가 18시부터 뭐 한 하여튼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19시까지 요 사이에 내가 줌을 열어둘 테니까 질문 받는 시간이야. 시간을 좀 내가 가지도록 할게. 그러니까 좀 질문을 가지고 와야 돼. 그냥 뭐 아무거나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내가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내가 작년 시험 문제까지 다 풀어줄 거야. 풀어주고 할 텐데.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가 이게 지금 평균이 너무 낮아.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평균이 낮아서 기말고사는 좀 쉽게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뭐 지금 하고 있어. 올려야 되니까 점수를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쉽게 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근데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긴 알아야지. 요거 좀 확장합시다. 그러면은 요 기말고사를 이렇게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하지. 수요일 날이 18시부터 한다라는 거. 요거는 뭐 하여튼 요건 확정이야. 이거는 그러면은 아유 하여튼 나 다행이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끝내봅시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뒤에 거는 이 FM 자체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FM 자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이거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FSK는 중요해. FSK. 왜냐면 디지털에서 이 FSK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런 파형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 요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요런 파형. 요런 파형이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있잖아. 블루투스가 요렇게 생겼어. 블루투스가. 주파수를 요렇게 1이면은 주파수를 빨리 했다가 0이면 천천히 했다가 물론 이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블루투스가 이게 FSK가 이게 블루투스인데 이게 이제 FSK인데 이게 이제 2.4기가 대역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ISM 밴드라고 그래. ISM 밴드. 이게 ISM 밴드. 이게 뭐냐 하면은 Industrial Scientific 뭐 그다음 메디컬 밴드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는 주파수 대역이 이게 공짜로 쓸 수가 없거든. 내가 뭐 이렇게 뭔가를 내가 독점을 쓰려면 돈을 내야 돼. 어, 내야 되는데 이게 이걸 이제 그 뭐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뭐 산업용으로 쓴다든지 산업용 그러니까 뭐 통신용이 아니라 통신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게 공장 내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아니면 이거 뭐 이게 과학 연구용으로 메디컬은 뭐 이렇게 뭐 이게 의료용이잖아. 이런 장비들은 요 ISM 밴드를 써도 괜찮다고 그러거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2.4GHz 돼요. 그 다음에 5기가 돼요. 5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집에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지금 보면은 이 2.4기가 대역도 있고 5기가 되겠죠. 요 공짜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돈을 안 내고. 어, 어. 요 대역을 쓴다고. 요 대역을 그 이렇게 해놨어. 열어놔서. 그래서 2.4기가 대역고 5기가 대역에서 요게 이제 FC가 되는 거고 이게 FC가 되는 거예요. FC가 여기에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2.4기가 대역에서 2.4기가 대 예를 들어 2.4기가 대역 가면 100메가를 주거든. 2.41기가 대역까지 이렇게 2.5기가 대역 되겠네. 100메가니까. 기가 대역. 요 100메가 대역을 100메가 아니 100메가면은 이게 기가 대역이면 이게 1000이니까 2.5기가 뭐 이렇게 되긴 하겠네. 기가 되니까 10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100메가 대역을 이제 열어주는데 요 안에서 써도 돼. 그러니까 요렇게 뭐 쓰면은 요렇게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큰 거고 F의 맥시멈이 되고 여기 F의 미니멈이 되고 뭐 이건 좀 잘 몰라도 괜찮은데 하여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 주파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FSK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게 PSK는 우리가 통신을 배우는 가장 핵심이야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2학기 들어가면은 2학기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PSK가 페이즈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PSK류, 그러니까 페이즈를 변화시키는 거. 근데 디지털이야, 디지털.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PSK는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돈 되는 건 다 PSK야. 뭐 와이파이가 뭐 돈은 안 되지만은 와이파이는 공짜잖아. 그렇게 하지만 요거는 그렇고 LTE나 5G나 요런 것들 다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빠른 것들이잖아. 어? 속도가 생명. 들은 다 PSK를 다 쓴다고. 그래서 PSK가 굉장히 실제로는 가장 이 통신의 통신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속도가 생명인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얘기했지만 PSK를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AM 할 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동기화 회로가 필요한 게 있고 비동기 회로가 필요한 비동기 회로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뉜다고 있잖아. 그거는 FSK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PSK에서는 무조건 이게 정보 자체가 페이즈에 실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동기 회로만 가능해. 이런 건 비동기 회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지. 결국 비동기 회로는 만들기 쉬운데 비동기 컴파기는 만들기 쉬운데 동기로 하는 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다는 거야. 하지만은 속도가 빠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만들기는 어렵지만 PSK는 이게 만들기는 어렵죠. 왜 만들기 어려우냐 하면은 동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FC랑 보내는 측하고 수신기하고 송수신기 사이에 그 주파수랑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했잖아. 그걸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이걸 잘 만들면은 속도가 이제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FSK는 요거는 동기 건파도 가능하고 동기회로도 가능하고 그럼 요것도 비동기회로도 가능해. 로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비동기 요거는 블루투스는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지만은 뭐 어디에 키보드나 아니면은 뭐 마우스 뭐 이런 거 쓰잖아. 무슨 마우스 아니면은 뭐 이어폰 이런 걸만 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는. 응?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싸잖아 싸다고 이게. 뭐 물론 뭐 애플 뭐 이어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비싸잖아. 그럼 그냥 애플을 쓰니까 그냥 그게 비싼 거지. 뭐 한 3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어폰 에어팟 같은 것들 보면은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건 뭐 블루투스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플에서 나와서 비싼 거야. 다른 것들은 싼 거 많아. 뭐 하여튼 뭐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 뭐 굉장히 뭐 성능 괜찮은데 뭐 싼 것들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싸거든. 싸게 만들면 간단해야 되지. 간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동기회로도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이건 안 쓰는 거지. 비동기회로를 쓰는 거지. 비동기회로. 동기회로는 안 쓰고. 그래서 싸다. 만들기 쉽다. 이렇게 연결돼 이게. FSK. 근데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이걸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요게 지금 뭐 나오는 것 중에서 뭐 요렇게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이게 2학기에서는 핵심이 되는 그림이야. 이게 2학기에서는 0101 이렇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FSK로 할 때랑 그 다음에 PSK로 할 때랑 어떻게 신호파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건데 사실 잘 봐봐.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인파 이렇게 막 이거는 이제 MT가 계속 변하잖아. MT가 연속이지. 그러니까 이 레벨이 연속이라는 거야. 이게 Y 값이 연속이라고. 연속값. T가 연속이라는 말이야. 이것도 T는 연속이지. 이것도 T는 연속이긴 한데 이거는 MTY 값이 연속인 거고 이거는 MTY 값이 불연속이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불연속이.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디지털이 되는 거지.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각 변조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뭐 계산하는 거는 이거 쉬운 거고. 그래서 이게 변조를 하면은 여기서는 MT가 이제 이렇게 변할 때 지금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왔어. 아날로그 할 때는 이게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다 연속적으로 내려오다 연속적으로 올라가다 연속적으로 내려오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되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이게 이제 뭐 이거 탁탁탁탁 끊어지듯이 여기에서는 기울기만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D 여기서는 MT를 미분한 거예요. 미분한 거. 요거는 이제 이거는 뭐 할 때 하냐면 이건 PM을 할 때 이런 거. 요거는 자체는 FM을 그대로 우리가 요렇게 이게 쓸 수 있고, 요건 PM은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페이즈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없어요. 나도 표시할 수가 없다고. 페이즈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페이즈라는 게 이게 뭐 사인이나 이 파이 FCT 요건 똑같고, 그 다음에 KP에 M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물론 뭐 이걸 뭐 이게 페이즈 P, EPM, 이 파일을 뭐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페이즈 부분이 요 부분이 뭐 이게 연속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직관적으로 안 나타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이걸 MT를 미분해 가지고 하면은, 미분해서 하면 그게 주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주파수가 된다고. 주파수가 되니까 주파수는 우리 눈에 우리가 보기에 빨라졌다 천천히 갔다가 빨라졌다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두 개가 바꿀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게 이제 전력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뭐 전력은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전력 우리가 A가 있고 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요거의 전력이 어떻게 된다고? 전력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 파워 어떻게 된다고? 이게 2분의 A 제곱 이렇게 돼. 그럼 뭐에 관계없다라는 거야? 2분의 A 제곱. 이게 뭐에 앰플리튜드에만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앰플리튜드만 연관이 있다. 뭐에 연관이 없다고? 프리퀀시나 페이즈에는 연관이 없다라는 거야. 관련이 없다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에만 관련이 있고 프리퀀시하고 페이즈에는 연관이 없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프리퀀시가 고정이 되어 있고 페이즈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뭐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좀 어려워.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듯이 요 앞에 우리가 이 원래 이 신호 있잖아요. 요 신호들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여기 이런 신호들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 이게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뭐 여기서 보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코사인 FCT 요 프리퀀시랑 페이즈랑 이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파워는 앰플리튜드에만 연관이 있거든. 앰플리튜드에만. 프리퀀시에는 연관이 없다고. 예, 프리퀀시가 페이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FM이나 PM은 어떻게 된다고? 전력이 일정하다고 그러지. 컨스탄트, 이게 앰플리튜드만 계속 컨스탄트하게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FM이나 PM은 뭐 이게 전력이 일정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진폭 변조, 우리가 AM에서는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MT에 따라서 이게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나 뭐 사인 2파이 FCT나 같은 거야. 요게 변하니까 이게 변하다 보니까 이게 파워가 이게 변하는데, 여기에서는 안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코사인이나 사인은 결국 FM이나 요거는 2파이 FCT 플러스 뭐 여기서 보면은 0부터 T까지 M 타우, D 타우 뭐 이렇게 뭐 이게 KF 이렇게 되든지,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 안에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요 안에 들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전력이 모두 이제 이게 컨스탄트가 된다는 거예요.
간사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아까 앰플리튜드에 뭐 관계 있으니까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F 이게 A일 때.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좀 어려워. 증명하는 거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요거 할 때 요 신호가 요 신호 여기 신호에 대해서 요 신호에 대해서 이 신호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이 신호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FC랑 와 세타가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고정될 때는 이게 파워를 구할 수가 있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FC하고 이거 고정이 안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파워라는 건 뭐 FC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주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주기 함수니까 이게 주기가 1 over FC가 되고 뭐 FC 이 주기만 FC마다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파워를 구하는 것 자체가 1 over T분의 뭐 T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XT에 A 제곱에 코사인 2파이 FCT 요 플러스 세타 DT 해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거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고정되면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FM이나 PM에서는 프리퀀시가 FC가 와 세타가 이게 변한다고 사실은 변한다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 정확하게 구하는 거 어려워. 이게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구하는 건 어려워. 어렵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게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나타날 때 FC가 변할 때 별 그 관계가 없잖아. 그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봐도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대충 그걸 알 수가 있지. 직관적으로는 프리퀀시와 페이즈에 관련이 없다는 걸 아니까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알 수는 있다고. 그렇게 아는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관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역폭인데 대역폭. 대역폭은 이제 그 주파수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내가 끝날 때 이거 뭐냐 진폭 변조 우리가 끝날 때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거 FSK 하면서 FSK가 아니라 FDM 하면서 FDM 왜 이렇게 또 많아. FDM 하면서 요게 이제 요게 어떻게 됐어? 이게 이제 MT가 요만큼 B만큼 차지한다고요. B만큼. 이 밴드위스가 B인데 이게 어떻게 코사인이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B에서 2B가 되거든. 2B가 되거든. 2B가. 이게 2B만큼 되거든. 여기 두 배만큼 차이 난다고. 두 배만큼씩 2B만큼 차지한다고. 2B만큼. 근데 센터 프리퀀시는 요게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좀 약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구별하냐면 이게 좀 아까 아마 안 된 사람들 지금 많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MT에다가 이게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파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라고 보면은 주파수 측면에서 주파수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여기에 보면은 주파수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중심 주파수라는 게 있어. 중심 주파수. 중심 주파수. 이거는 FC를 말하는 거예요. FC는. 중심 주파수, 캐리어 주파수라고 해서 어떤 중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거 밴드위스인데 대역폭. 대역폭. 이거 밴드위스인데 FC를 중심으로 대역폭은 뭐냐 하면은 얼만큼 퍼져 있는 정도를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이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주파수가 어떻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시그널이었다. 이걸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이거 타임 도메인이 어떤 MT라는 게 있고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MF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어디 차지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만큼 어디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중심 주파수가 이게 뭐 0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MF가 요렇게 차져. 이 넓이 요 넓이는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든지 뭐 예를 들어서 10을 중심으로 있든지 아니면 뭐 1메가를 중심으로 여기 있든지 이게 차지하는 범위는 똑같잖아. 이게 B라고 그러면 이게 2B라고 그러면 뭐 이게 2B라고 그러면은 넓이가 이게 중심 주파수하고 요 중심 주파수, 요 캐리어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는 이 두 개 주파수로 하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게 두 가지. 중심 주파수는 이 그 주파수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게 어디를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대역폭은 그 차지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똑같은 거지만 이게 얼만큼 퍼져 있는 정도이지만 이게 1메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FSK가 우리가 2.4기가 대역을 중심으로 했죠. 아니면 5기가 대역. 요거는 이제 중심 주파수가 되는 거지. 중심 주파수가 되는데 그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중심 주파수는 뭐하고 관계냐면 이거하고 관계 있어. 이거 여기에 FC하고 관계 있다고. 그다음 대역폭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이 원래 신호 내가 보내고자 하는 MT 요거랑 관계 있어. 이거랑 관계 있다. MT. 이게 그리고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면은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걸 MT를 멀리 보내려고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MT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 M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곱하기는 어떻게 돼? 컨버전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 코사인은 2분의 1의 델타의 F-FC에다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M의 F-FC에다가 2분의 1에다가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FC를 중심으로 요만큼 퍼져 있는 거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요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요만큼 퍼져 있잖아요. 이만큼씩 퍼져 있잖아요. 요게 요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FC를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있느냐, 이 FC 어디를 중심으로 있냐 하는 건 이게 결국은 코사인 2파이 FCT 내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서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 FC가 그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고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중심 주파수라고 수이고 그 다음에 그게 원래 신호가 이게 얼만큼 퍼져 있는지는 원래 신호 원신호의 프리퀀시 영역이 이제 이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주파수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중심 주파수를 말할 때가 있고 대역폭을 말할 때가 있어. 대역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뭐 내가 LTE가 뭐 1.6기가 대역을 쓰고 뭐 5G가 3.2기가 대역을 쓰고 뭐 이런 기가 대역을 쓴다 이렇게 뭐 그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2.4기가 대역을 쓰고 5기가 대역을 쓴다. 그건 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중심 주파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중심 주파수 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중심 주파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퍼져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대역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역폭 얼만큼 퍼져 있는지. 그러니까 대역폭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고? 대역폭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잘 봐봐 이게 렉탱귤러 여러분들이 이게 T 오버 T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역폭이 T가 되는 거잖아 이게 T 이 대역폭이 아니라 T가 되는 거잖아 이거 펄스 위스가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는 거 이거는 2분의 T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돼? T의 싱크의 TF 이렇게 되거든.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이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지. 요게 앰플리튜드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 T가 붙어 있으니까 T가 되겠는데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언제 크로스하느냐. 요 크로스하느냐. 요 지점이 중요해. 그거 언제 된다고?
TF가 1일 때 그럼 F는 뭐가 되는 거야? 1 T가 되는 거지. 이게 제로라고 하면 1 T. 그러니까 얼만큼 퍼져 있는지 정도를. 그러니까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어떻게? T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1 T는 줄어들지. 그 다음에 T가 작으면 작을수록 1 T는 커진다고 이게. 이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또 이런 얘기를 하냐 황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T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 T라는 게 T라는 게 내가 T가 높다, T가 낮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 T가 높다, T가 크다 여기서 이 펄스 위스 펄스 폭이 크다라는 거잖아. 펄스 폭이 크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디지털로 가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매핑이 돼. 디지털에서는 T가 크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1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T가 크다. 뭐 그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 T가 크니까. 근데 T가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뭐 반드시 0101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좀 약간 다르게 그릴게. 뭐 이렇게 작잖아 이게. 기본 되는 게 더 작잖아 이게. 기본 되는 게. 여기는 뭐 좀 크지만 이건 11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지. 10 10 10 10 10 110 10 10 00 뭐 이렇게 00 110 01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0 1 0 1 이렇게. 잘 봐봐. T가 크면은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 뭐 이게 1초다 합시다. 그냥 가정. 그러면은 1초에 T가 크면은 여기 이 그림으로 해서 1번은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야. 이거는 몇 개의 비트를 보내고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비트를 보내네. 4개 비트. 4비트를 보내게 되는. 1초 동안 4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밑에 거는 얼마나 보내겠어? 지금 뭐 계산이 안 되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보내네, 이거. 뭐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24비트를 보내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24비트 6배가 되잖아. 6배. 64, 24니까. 6배를 더 빨리 보낸다고. 더 많이 보낸다고 데이터를 1초 동안에 더 많이 보내. 많이 보낼수록 좋잖아.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다. 유현진 경기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어떤 사이즈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은 속도가 빠르면은 더 생생하다고. 속도가 빠르면은. 그러니까 T가 작으면 좋은 거야. T가 작으면 더 어떻게 된다고?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속도가 빠르다. T가 작으면은 그 펄스 폭이 작다라는 거야. 근데 펄스 폭이 작으면 속도가 빠르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이건 타임 도메인에 생기는 거. 어떻게 된다고? 1 T는 커지잖아 이게. 그러면은 속도가 빠르긴 한데 이게 1 T는 커지게 되거든. 1 T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에서. 응? 주파수에서 1 T가 커진다. 그럼 1 T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주파수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야. 주파수가 차지하는 이 밴드위스가 넓어진다고. 이게 밴드위스, 대역폭, 밴드위스가 더 밴드위스가 커진다고. 그래서 이 밴드위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밴드가 커진다는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더 많이 차지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뭐 얘기했지만 뭐 LTE나 이런 사업권을 만약에 따서 내가 뭐 SK나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 SK나 LG나 뭐 KT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파수를 쓰려면은 정부에 돈을 내고 이걸 사야 돼. 그냥 막 쓰면 잡혀가. 근데 밴드위스 어느 정도 대역폭을 내가 사야 된다고. 100메가 대역을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 대역을 그 1조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몇 년 동안 독점적으로 물론 쓰지만은 1조라는 돈을 100메가 대역을 이렇게 100메가 헤르츠 대역을 1조라는 돈을 주고 하고 그것도 뭐 늘 사용하는 게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 지금 100메가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밴드위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좋지. 이걸 커지면은 굉장히 밴드위스가 더 커지잖아. 이게 T분의 1이 더 커진다. 속도가 빨라지면은 주파수 밴드위스가 더 커지게 돼. 돈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연관이 되는데 뭐 지금은 이게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하는데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FM에서는 이 변조된 걸 이걸 왜냐면 대역폭을 구하려면은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풀의 트랜스폼 구해야 돼. 대역폭을 구한다 그러면 풀의 트랜스폼 구하라는 얘기야.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하기가 좀 어려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기가 풀의 트랜스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내가 뭐 이거 안 하. 그다음에 요 봅시다. 요 여기는 뭐 대역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FM은 비선형 변조예요. 리니어하지 않아. 리니어. 비선형 변조.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보면은 내가 M1하고 MT를 지금 두 개를 합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개를 합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거랑 이게 다르거든. M1, MT.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이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한 걸 더해인 거, 각각을 한 거, 합한 거랑 따로따로 한 거랑 같아야지 이게 리니어의 성질을 만족하는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선형 변조가 돼, 비선형. 비선형 변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르다고 이게. M1만 하는 거랑 M2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M1, M2를 두 개 합을 했을 때 이게 인테그럴 하는 거랑 전혀 달라. 이게 비선형 변조 이게 하여튼 이게 비선형이 된다고. 선형이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려워 이게. 그래서 구하기도 좀 어렵고 뭐 네로 밴드 프리퀀시에 의해서 막 이게 막 이게 이 뭐 있기는 한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넘어갑시다 그냥. 뭐 그냥 요거는 뭐 협대기라 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는데 이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주파수의 이 FM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서 이 밴드위스를 구하기 어렵다.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밴드위스 구하기 어려워. FM 신호는 PM도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가지고 밴드위스 구하기 어려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AM에서는 가능했지. AM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야? MT에다가 어차피 코사인 2파이 FCT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바로 풀이 트랜스폼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2분의 1에다가 M에 F-FC 이렇게 하고 2분의 1에다가 M에 F 플러스 FC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캐리어는 FC에 있고 마이너스 FC 요 원래 신호가 이제 0에 있는 거 이게 FC만큼 시프트 하는 거잖아. 이건 풀이 트랜스폼 구하기가 쉽다고 이거 자체는. 근데 이거는 구하기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로 이제 사람들이 구하고는 싶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하다가 대충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프락시메이션. 근사화해서 정확한 건 못 구하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구하더라.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구하더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못할 때 있잖아.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겠지만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뭐 이거 꼭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케이스별로 나눈다고. 이게 어려운 문제를 잘게 나눈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뭐 1번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1번 경우를 만족할 때는 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요렇게 되고 뭐 A라는 문제로 될 수 있고요. 2번 경우에서는 뭐 B 문제로 이렇게 취한할 수 있고 뭐 3번 경우에 대해서는 뭐 C 문제로 이렇게 잘게 쪼개야 돼. 이렇게 그 자체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잘게 쪼개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다른 경우에서도 다르게 요런 문제들을 각각을 한다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떤 전략이냐면은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그래. 디바이드 앤 컨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야. 나누어서 이제 정복한다는 거지. 디바이드 앤 컨커. 요런 전략으로 주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 가지고 그 큰 덩어리로 돼 있는 걸 전체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 어? 그걸 이제 나눠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야. 나눠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를 뭐 해보자.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하는데 이걸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라고. 그냥 뭐 덩어리로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게 뭐 보행자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라이다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다 나눈다고. 다 나눠. 다 나눠. 나눠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걸 정복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좀 그나마 좀 쉽거든. 요것도 똑같아 이게. 이게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협대역 FM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특정 영역, 이게 대역폭 영역이 작다라고 가정하고 밴드위스 영역이 작다라고 가정하면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거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또 광대역, 이게 좀 큰 거, 대역이 좀 넓을 때는 이건 완전 거의 정리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겠지. 뭐 나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요 뭐 법칙을 만들어내가지고 대충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알 필요 없어. 이거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FM 신호 같으면 이런 것들 뭐 성생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봅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 신호 생성하는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할 때 그때 보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그다음에 이거 복조도 마찬가지야 이게. 복조도 여기 보면은 FM 신호를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A에 뭐 코사인으로 돼 있는데 요 사인을 해도 괜찮아.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어차피 페이즈가 90도만큼 차이 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일단 고정이고 그다음 사인 코사인을 뭐 2파이 FCT 오메가 C가 2파이 FCG, FCT에다가 뭐 K에 뭐 이게 뭐 좀 F 뭐 어떤 상수를 말하는 거고 0부터 T까지 M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해보니까 이걸 뭐 사실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거 복조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수신기에서 그다음 뭐 FC를 곱하기 해도 뭐 좀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를 이거 일단 미분을 해본다고. 미분 일단 미분을 해본다고. 미분. 그러면 이 안에 걸 미분하면은 이거 뭐 볼까? 나 적어볼까? 그래서 FM 신호가 SFMT가 AC의 코사인 2파이 FC T 플러스 KF에다 0부터 T까지 M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네 이게. 뭐 이 파일을 여기 어떤 책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 파일을 앞으로 묶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어차피 상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그 중요하진 않아 이거. 이걸 없애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그럼 요걸 미분해 보자고. D에 SFM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요 안에 있게 어떻게 AC에다 요 안에 걸 이제 미분한 게 한번 나오잖아. 그러면 2파이 FC 더하기 KF에다가 이 미분하면은 MT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어떻게 그대로 되잖아. 코사인에 코사인 이 사인이 되겠네. 사인에 2파이 FC T 플러스 이게 뭐 마이너스가 물론 붙겠지. 뭐 마이너스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마이너스 자체는. 근데 이렇게 해놨고 나니까 어떻게? 그래서 요렇게 적어놔. 지금 이 강의 자료에서는 어떻게 적었냐면은 강의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적지 않고 사인에 이걸 사인에 2파이 FCT 플러스 KF MT M타 이렇게 적지 않고 어차피 코사인에다가 90도 돌리면은 사인 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코사인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냥 사인이라고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적었다고. 뭐 페이지를 90도 뭐 이렇게 더하는 걸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렇게 코사인에다 90도 더하면 사인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거 마이너스를 붙였어. 마이너스. 근데 이게 보니까 요 앞에 걸 요 보니까 요 앞에 요걸 자세히 보면은 이거 여기서 많이 보던 거야. 이거 MT에다가 뭐 F시트에다가 어떤 상수에다가 MT 이렇게 MT에다가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 요거는 상수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게 AM 신호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AM 신호. 그럼 미분을 하니까 AM 신호하고 거의 똑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FM 신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미분해가지고 미분하면은 이게 어떻게 AM 신호하고 비슷한 AM과 비슷한 신호가 된다. 신호가 된다. 이게 이 신호 자체가 AM과 비슷한 신호가 된다. 그러면은 AM 신호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기 분파로 하려면 포락성 곱하기나 아니면은 뭐 정류 곱하기 아니면은 뭐 제곱해서 하는 거 스퀘어로 뭐 디텍터 뭐 이런 거 다 써도 괜찮잖아.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 그런 내용이고 뭐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요 미분했을 때 요 신호를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이게. 그럼 이거는 2파이 A에다가 FC 플러스 KF MT 뭐 요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이게 요걸 그대로 적은 건데 요걸 그대로 적은 건데 여기서 2파이는 앞으로 뺀 거네 그냥. 여기서 우리 내가 수업 시간에 하던 거는 이게 A에다가 요렇게 적는 게 더 낫겠다. 파이에다가 파이 FCT 플러스 K F의 MT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적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낫겠다. 그럼 여기에는 사실 정확한 AM은 아니지. 왜냐하면 AM에서는 이게 이 프리퀀시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좀 빠르고 여기는 천천히 되잖아. 프리퀀시가 고정이 되지는 않지만은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지. 미분하고 그다음 미분기를 먼저 넣고 뭐 미분기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미분기는 쉽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뭐 다이오드 하나 붙이면 되는 거니까 RC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FM 신호를 복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FM이지만은 이거는 10, 10 사실 디지털 신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그래서 프리퀀시가 이렇게 달라진다. 주파수가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걸 미분을 해주면은 이걸 미분해 준다. 미분해 주면은 이 주파수가 이게 잘 보면은 이게 높은 1일 때는 주파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5-6승 같으면 이거는 3변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3 곱하기 15-6승 헤르츠가 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15-6승 헤르츠. 이렇게 되잖아. 이게 1메가 헤르츠가 되는 거지. 1일 때는 3 곱하기 3번 들어있으니까 하나, 둘, 3번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15-6승이고 이게 만약에 이 t가 t가 10-6승 초일 때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들어있으니까 15-6승 1메가헤르츠가 되는 거.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이게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3 곱하기 15-6승이 이제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지. 앰플리튜드.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되고 이게 좀 작아지고 앰플리튜드 되고 작아지고 요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치 AM 신호처럼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게 앰플리튜드가 변한다라는 거야. 미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 뭐 금방 할 수 있는데 SM 신호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뭐 이거 봅시다. 그냥 잠깐만 봅시다. 그럼 10-5승이니까 이건 뭐 하나, 둘, 셋, 네 번 있으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주파수가 어떻게? 이게 4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겠네. 15승이니까. 요거는 주파수가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0의 5승 초가 되고 요거는 5승 헤르츠가 되겠고 요거는 두 번 있으면 하나, 둘, 15승 후에 이거는 2 곱하기 10의 5승 헤르츠가 되고 이거는 뭐 주파수는 다 똑같네. 그래서 MT를 그려보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 10 이렇게 되는 거지. 10, 10. 10, 10. 보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돼.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MT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최대 계속하면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뭐 변조 신호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변조 신호는 여기서 뭐 구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요거는 뭐 변조 신호는 원래대로 SFM은 요게 이게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f에다가 0부터 t까지 m 타우 d 타우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이렇게 fmc 룰을 걸어보면 페이즈는 어떻게 a에 코사인 fct 플러스 어떻게 km에 mt 이렇게 적으면 된다. 하여튼 요거 하고 뭐 오늘 한 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뭐 2학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PSK하고 뭐 FSK 이런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고 그다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16일로 지금 옮겨서 16일 6시부터 시험을 보기로 해서 6시 16일 수요일 날 6시부터 보고 그러니까 16일 날 수업 시간은 수업 안 할 거야. 수업 안 해. 수업 안 하고 그때 해봤자 어차피 뭐 또 보니까 DSP 내가 바로 다음 시간 또 있어가지고 아마 그 집중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업 시간 대신에 15일 날 화요일 날 6시부터 7시 사이에 줌으로 질문 받는 시간을 받겠어요. 뭐 더 질문할 게 있으면 내가 뭐 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뭐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그리고 뭐 기말고사는 좀 쉽게 내려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좀 잘 못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어차피 점수 올릴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봅시다. 뭐 질문 있나? 뭐 질문 없으면 이대로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